그래서 약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필요한 관리, 레이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이게 3개월 만에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져요? 네. 와. 그래서 3개월 만에도 이러한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원장님이 은우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가볍지만 진중하고 간결하지만 디테일하고 꿀팁이 난무하는 여기는 포에버입니다. 오늘도 청주점 백두산 대표원장님과 함께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여드름이 심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병원에 안 오시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짜고 연고만 좀 바르고 소독도 잘 안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드름 치료가 꼭 병원에 와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원장님 꼭 있을까요? 여드름은 사실 빨리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흉터나 색소 침착이 남아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드름의 염증 정도가 심할수록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메타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잡는 게 중요한데 약이나 연고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염증이 있는 시기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흉이 남을 만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PDT, 여드름에 적당한 필링, 그리고 LDM, 크라이오셀 등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와 그리고 피지선 레이저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염증을 빠르게 잡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드름을 치료했던 케이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대 중반분의 남성분이셨어요. 저희 포에버가 자랑하는 프리패스 레이저 관리를 하셨던 분이시고 처음에는 염증을 줄이는 관리로 PDT 및 피지선 레이저인 아트레이저 그리고 붉은기를 잡기 위해서 XLV 그리고 염증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같이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추후에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서 붉은기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당연하지만 아트레이저, XLV로 기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 흉터 치료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디오레듀얼 그리고 피코프락셀, 로투스 프락셀 같은 여러 가지 레이저를 시키면서 호전시켰던 케이스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이 정도 호전이 되려면 사실 몇 회나 어느 기간 정도 받으면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희도 피부 케이스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여드름에 염증이 잡히는 시간 자체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피부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이 되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좋아지게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던 케이스입니다. 1년 정도 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면 저 같아도 무조건 할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다음 케이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염증이 정말 심한 경우입니다. 피부과에서 약 처방만 받았는데 호전이 거의 많이 느리다고 하셔서 내원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레이저 강도를 약하게 하면서 피부 재생 그리고 PDT, 염증 억제를 먼저 시도했던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피지선 레이저, 아트레이저하고 붉은기 개선을 위한 XLV로 호전시켰던 케이스죠. 그래서 약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필요한 관리, 레이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이게 3개월 만에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져요? 네. 와. 그래서 3개월 만에도 이러한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원장님이 은우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14세 여성분이셨어요. 이 여드름이 생기자마자 바로 내원하셨던 케이스였고요. 피지선 레이저하고 색소 레이저로 호전시켰던 케이스예요. 당연히 빨리 치료할수록 이렇게 피부가 좋게 많이 남을 만한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케이스입니다. 14세면 이제 막 여드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시기잖아요. 네. 어쨌든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염증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흉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4세 정도 되면 성장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여서 여드름을 흔히 많이 겪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도 이런 치료들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올라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사실 제가 여드름 치료를 할 때면 고객님들께 늘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증이 날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사춘기 동안은 당연히 성장기가 있는 거고 피지를 많이 분비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염증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 그 기간만 좀 조절해서 잘 넘기게 된다면 흉이 남을 만한 확률이 낮아져요. 이 흉터가 남는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성인이 돼서 되게 고민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미리 예방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드름 치료는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들이나 또 호르몬의 부분들 그리고 식습관까지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많다 보니까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관리하지 말고 병원에 와서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를 시작해서
빠르게 개선을 좀 시켜라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치료 이외의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또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이 여드름은 좀 이렇게 관리해라 라고 팁을 주신다면? 첫째는 세수를 잘하고 청결히 잘 관리하는 겁니다. 기름과 각질이 제거가 되게 되면 발병률을 확실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좀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셋째는 피지 분비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식음료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생기면 정확히 진단을 받고 상담 후에 적절한 필요 관리를 받으시면 합니다. 여드름은 성장기에 주로 발생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식습관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조기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여드름으로 인한 후유증, 즉 흉터라든지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방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저를 보고 약간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굉장히 미소가 아름답네요. 이게 또 하나의 팁이지 않나. 마스크 벗고 진료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일찍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얘가 여드름을 또 악화시켜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병원에 오시면 단기간에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사이클이 막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봐서 가능한 한 병원에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주제로 포에버 우리 청주점 백두산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청주를 꽉 잡고 충청권을 주름 잡는 그런 원장님,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주름을 펴주는 그런 원장님이셔서 그런지 내공이 상당했는데요.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에버 청주점에 오셔서 솔직하게 고민을 토로하시고 상담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로 자존감도 올리시고 또 인생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속이 쓰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저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진짜